세 번째, 받을 수는 있을까? 국민연금 계약. 거의 이제 끝머리로 갑니다. 뭐 16개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잖아요. 이번에 이제 13일, 14일 시민대표단이 토론했고요. 500명 대표 모아가지고 했다는데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보지도 않았어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겠죠. 뭐 다들 뭐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20일, 21일 날 또 토론한답니다. 뭐 또 쓸데없는 얘기 하겠지. 그리고 22일 날 결과 종합 브리핑 한답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 하겠지. 그리고 23일 날 연금특위 보고를 하겠답니다. 또 쓸데없는 얘기겠지. 그리고 29일 날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한답니다. 또 쓸데없는 법안 나오겠지. 그래서 얘네가 요약한 게 뭐냐? 이란 이안 줄였대요. 기껏 줄였다는 게 지금 9%에서 13%로 올리고 지금 소득대체율 40%까지 줄어들 거거든요. 그거를 50%로 올리자. 저는 이 소득대체율 50%로 올리자라는 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12%로 줄이고 40% 그대로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기금 예상 고갈 시점은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안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요 KDI 자료예요. 우리나라에 전 국민적으로 도입된 게 88년입니다. 88년 당시에는요. 고등학교 나오면 바로 일하러 갔어요. 중학교 졸업하고도 바로 일하러 갔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어요. 20살에 취직을 하면 60살까지 일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의 기준이 40년인 겁니다.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일하러 가서 뭐 55세까지만 일해도 40년 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준이 40년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때 만들어진 기준상 3%의 요율로 70%의 소득 대체율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일했을 때 네가 200을 40년 동안 받는다면 200만 원의 70%를 보전해주겠다. 얼마를 내면? 200만 원의 3%를 내면. 뭔 말이냐면 3% 내면 70%를 연금으로 주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엄청난 수익률인 거니까. 근데 이제 요때 당시에 계산했을 때는 뭐였냐면 40년 내고 요때는 65세면 죽어요. 5년 받고 죽을 거니까 상관없다. 였던 거죠. 근데 이제 갈수록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취업 시기는 자꾸 늦어지면서 개혁이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 뒤에 6%까지 올렸고요. 그리고 또 5년 뒤에 9%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도 야, 더 오래 산다. 안 되겠다. 60%로 낮추자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개혁이 있었어야 됐는데 08년에 할라 했거든요. 요율도 올릴라 했어. 왜 못 올렸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요율은 못 올리고 그대로 갔습니다. 그 다음 계속 올렸어야 됐는데 계속 못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걸 그냥 미루다 하다 보니까 한 번 못하니까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뭔지 아시죠? 복리 뭔지 아시죠? 지금 복리가 30년이 더 쌓였어. 이제 답이 없어요. 요때 3%를 올렸으면 그 복리가 또 더 쌓였을 건데, 그러니까 복리가 반대로 수익으로 쌓였을 텐데 요때 3% 못 올린 게 그 3% 복리가 이자가 붙은 거예요. 뭔 말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와버리니까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OECD 기대연맹이 80세 넘어가는 나라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나라들 보면 보험료율 다 20%대입니다. 그나마 미국만. 근데 그 미국조차도 401k 퇴직연금 제도가 잘 돼 있고 그 퇴직연금을 통해서 주식을 넣으면 주식이 우상향했던 나라잖아요. 걔네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것도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주식도 코스피 지금 30년째 2,000달인데 9%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국민연금이 225조 엔 정도 됩니다. 원화로 따지면 1,0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기금 규모가 제일 큽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최대 연금이 2,000조 원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1,000조 원입니다. 꽤 커요. 그리고 아직은 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2,000조 원까지 갈 거래요. 수익도 날 거고. 근데 그 후로 폭삭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출산율 보시면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산출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2022년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 통계청 추계가 1.08을 가정했다는 거예요. 출산 추계가. 우리 지금 몇입니까? 자랑스러운 0.7이죠. 저 위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출산율은 더 떨어졌고 그 와중에 사망은 92.7, 89.5를 2072년에 봤어요. 2072년은 돼야 이렇게 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 벌써 이번에 경험상명표 나왔죠? 그거 보면 여자가 90.7이래요. 한 2050년쯤 와야 될 수명이 지금 벌써 여기예요. 2024년에 와버렸어요. 태어나는 사람은 더 없는데 추계보다 죽는 사람도 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요 추계는 좀 더 가팔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추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추계 가지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 요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부터가 말이 안 돼요. 55년 아닙니다. 50년이면 일까 말까예요. 그리고 요것도 말이 안 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인 거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가량을 차지하는 거고 불과 10년 안에 우리나라 20%가 순식간에 연금 받는 나이가 돼요. 연금 내는 사람은 얼마나 느냐? 10%도 안 늡니다. 늘리자는 안이 일환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줄여야 될 판에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에서 우리 의견이 반영됩니까? 우리 의견은 반영 안 돼요. 여기서. 이번 총선이 20대 유권자보다 70대 이상 유권자가 더 많은 첫 선거였대요. 정치라는 게 고령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노인들을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치야. 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살아남는 최선의 방법, 우리 지역가입자잖아요. 우리 자산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의 소득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남겨야 될 건 뭐냐? 연금만 남겨야 된다는 거죠. 답은 뭐다? 변액보험이다. 집 다 팔아! 집 갖고 있을 필요 없어! 집 팔고 즉시연금 받아! 즉시연금 종신으로 받으면 소득으로 안 잡혀요. 그럼 국민연금 안 내도 돼. 지역가입자도 안 돼요. 얼마나 좋아. 연금은 절대 안 끊겨요. 왜냐면요, 노친네가 많다는 특성상 내 연금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은 절대 안 건드려요.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늙어가는 나라가 다 그래요.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절대 안 건드려요. 자산은 건드리거든요. 연금은 안 건드려요. 우리의 최고의 전략은 연금이라고 이름 붙는 거를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산은 축소하고. 야, 그럼 변액종신연금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종신연금으로 바꿔 쓰는 것만큼 메리트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종신보험 내고 있는 동안 보장성 보험 혜택 받고 안 낼 때 됐을 때 종신연금으로 받으면 그것만큼 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아쉬울 게 없어. 변액종신보험 미만 잡입니다. 추가납입 이거 하나의 상품으로 보잖아요. 국가에서는 당연히 과세 여부 대상 아니니까 추가납입 CMA 계좌처럼 이용하는데도 아무 그게 없으니까 마음대로 써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자산인데 국가가 모르는 자산이야. 베스트 아닙니까? 야, 난 진짜 왜 변액보험 안 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좀 뽕에 찼나요?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국민연금의 개혁안이 주개안으로 압축되었고 토론을 거쳐 5월 중 법안 개정이 목표입니다. 처음 3% 요율, 70% 소득대체율로 도입되어 요율은 인상, 소득대체율은 축소해오던 중에 경제위기 및 정치와 맞물려서 요율 인상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통계청 추계보다 출산율은 낮고 기대 예명은 높아서 고갈 시점은 더 당겨질 거라는 거죠. 특히나 가장 수가 많은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가 10년 안에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에 진입을 할 거고요. 한편 재원 부족으로 덜 받아도 지속 가능성이 없는데 더 받는 안이 압축된 두 개의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지금 놓친 애들 많은 거 보면 더 받는 안이 선택될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개혁인지 계약인지. 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도 포함 준조세의 증세는 갈수록 확대가 될 것입니다. 건보료도 말할 것도 없죠. 다들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러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어떤 재무 전략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시점인 거고, 답은 뭐다? 여튼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이슈였고요.